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이제 방송을 좀 못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목이 지금 계속 좋지 않아가지고 오늘도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그냥 상대 강도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코스피 200 대비해서 상대 강도인데, 보시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수출 쪽이 확실히 좀 확연하게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내수 관련된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때까지 많이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내수 쪽이 강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 70, 60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이제 100까지 회복이 됐고, 여전히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섬유의복이나 전기전자, 삼성전자도 이쪽에 포함되어 있죠. 이런 부분 쪽, 특히 화학 쪽 이런 부분들이 좀 다 실적이 좋지 않다,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 쪽은 다 내수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쪽도, 금융 쪽도 좀 괜찮았었고요. 근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단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확실히 좀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많이 빠지다 강해진 모습, 음식료 상당히 강했다가 약해졌다가 살짝 조금 강해진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수가 강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좀 다시 이제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 삼아 이제 보여드리고, 전기전자가 이제 아무래도 계속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이제 좀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될, 금융은 사실 이제 축을 바꿔야 되겠네요. 증권도 그렇고 150을 둘 다 넘었기 때문에. 아무튼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 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설명 한번 드렸었지만, 이 IRS 이제 Interest Rate Swap 빼기 이제 국고 금리가 이제 본드 스왑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이 차트가 이렇게 위쪽에 있을수록 조달 비용이, 이제 보통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기관의 조달 비용이 싸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칠수록 비싸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싸진다는 게 결국 금융시장이 완화적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년도 계속 완화적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긴축적이었던 게 계속 상대적으로 이제 완화적으로 돌아간 거고요. 좀 긴축으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완화로 갔는데, 이게 절대 0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갈 때까지 와서 좀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또 달러 조달은 계속해서 일단 최근에는 이제 좀 비싸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쪽 자산은 특별하게는 없고, 이제 은행 쪽에 했던 이제 대출은 사실 거의 다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쪽 이제 9월계 데이터가 나와서 보시면은 이제 자산 매입이 조금 오히려 줄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일본은행도 이게 그냥 금리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RRP 때문에, 레포 때문에 계속해서 자산 매입을 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레포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산 매입을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계획치는 분명히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요번 달만 봤을 때는 조금 약간 9월 기준으로, 최근 달 기준으로는 좀 많이 안 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자산이나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연준이나 이런 데랑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고, 소비자 물가도 쉽게 빠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일본 쪽은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것들 다 먼저 살펴보죠. 이제 지수 밸류에이션 보면 이제 코스피 일드갭 같은 경우 여전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싼 영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페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봐도 여전히 비싼 레벨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돼 있는 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도 일드갭 보면은 둘 다 그냥 고만고만한 상황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여전히 전 좀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 금리가 여전히
너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레벨이고 증시도 여전히 고평가인 레벨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PBR이나 뭐 퍼 같은 경우에도 매번 보시다시피 뭐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사실 뭐 트레일링 PBR 같은 경우에는 뭐 훨씬 더 닷컴버블 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ROE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밸류가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런 ROE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이제 이게 패드 모델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BI 살펴보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실질 금리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국 쪽이 아무래도 이제 좀 중동 쪽 전쟁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다시 좀 뭐 군사 지역만 공격할 거야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약간 유가도 빠지면서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쪽은 여전히 뭐 사실 BI도 낮고 이제 BI도 낮고 이제 실질금리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 뭐 사실 금리가 더 빠질 룸은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예전처럼 0%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금리의 하락 룸은 이미 바닥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눠 봤을 때 과거 고점들을 이미 다 넘어간 상태고요. 지금 뭐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뭐 상당히 높은 수치라서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는 이게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S&P랑 이제 글로벌 GDP가 뭐 이제 강아지와 이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목줄로 이렇게 연결된 이제 주인이 잡고 있는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제 그 정도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마 이제 거의 한계의 끝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ISM이나 뭐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은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수급 쪽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이제 S&P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에서 아주 미세하게 숏 포지션으로 조금 돌아섰고요. 나스닥 롱 포지션은 조금씩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일단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빠져서 뭐 사실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긴 하지만 뭐 솔직히 저는 뭐 적정 밸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더 싸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기대 수익률이나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뭐 충분히 하락할 놈은 훨씬 더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DXY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올라가는 폭이 좀 주춤해지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PBR만 봤을 때는 뭐 저점인 건 맞습니다. 사실 PBR만 봤을 때는 저점인 게 맞고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거죠. 이 저금리 시절이던 이 1, 2%대 금리 때랑 지금 사실 금리가 잘 안 많이 빠졌어도 3%인 지금인 상황과 밸류에이션이 이제 사실 같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한 이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뭐 저는 여전히 뭐 사고 싶은 밸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시용량 같은 경우에는 18조로 약간 증가가 됐죠. 이제 전 방송 대비해서 약 한 4천억 가량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뭐 사실 계속 매도 중입니다. 그래서 현물은 상당히 수급이 좋지 않고 뭐 선물도 그냥 뭐 딱히 수급에 그냥 뭐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인 수급도 사실 뭐 개인만 매수하고 있어서 뭐 사실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신용잔고 대비해서 시총을 봐도 여기도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대비해서 지중 같은 경우가 이제 966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됐고요. TJ는 38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RRP는 한 6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이제 ONRRP가 한 17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연준 순유동성은 뭐 변동이 없었고 자산도 사실 감축이 좀 약간 중단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BDI는 좀 많이 중국 쪽이 아무래도 다시 좀 맛이 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많으면서 좀 빠지고 있고, SCFI도 약간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조정 기준 금리가, 이게 기준 금리는 50bp 내려서 5%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조정 기준 금리가 지금 한 3.5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반영된 기준 금리를 했을 때 한 3.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 미국 금리가 여기를 뚫리지 못했어요. 이 조정 기준 금리를. 이 조정 기준 금리를 거의 터치한 상황에서 금리는 다시 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저는 금리는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다 사실 요 빨간 선과 이 초록 색깔 선이 만나야 끝이 납니다. 이때처럼 넘어서야 이게 사실 진짜 긴축인 건데, 지금 사실 아직까지 긴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한.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요. 순유동성과 S&P가 원래는 동행하지만 지금 다르게 가는데, 결국은 동행하면서 주가도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뭐 WTI나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WTI가 좀 올라가다가 좀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 좀 나타내고 있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계속 좀 올라가는 최근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GSCI, 이제 골드만삭스 상품 선물 같은 경우에 좀 올라가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통화량 대비해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좀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이제 이 지표가 항상 좀 계속 리스크가 있는 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FR에서 이 FFR을 뺀 게 이제 계속 위쪽에 있죠. 이게 은행금리고, 이게 사실 미국 정부 단기국채 금리라고 치면 되는데, 원래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뒤에가 커야 되죠. 미국보다는 은행이 당연히 신용 리스크가 크니까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이런 사태들이 자꾸 계속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단기금융시장이 지금 계속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총자산 대비해서 GDP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게 20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이때까지는 RRP가 다 감소를 시켜줬지만 지금은 이제 지준이 줄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막 돈을 많이 풀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다시 돈을 풀려다가 미국이 좀 약간 이제 멈칫한 상황인 거죠. 이제 결국 중국을 잡는 게 미국의 목적인데, 중국이 다시 돈을 풀면은 미국이 다시 저는 긴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이 사실 결국은 위안화 방어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계속 완화적으로 가기는 어렵고, 뭐 실제로 중국을 잡는 그 문제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잉적으로 지금 통화가 풀려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기준금리가 3.5라서 지금 그렇게 긴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발행됐던 거는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국고 발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 하는 경우에도 뭐 올해만 해도 GDP의 6.5% 정도 발행될 계획이고, 작년엔 8.5%, 어마어마한 GDP 대비 순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계속해서 전에는 이 RRP, 여기 이제 RRP인데 RRP 자금으로 단기채를 찍어서 마련됐지만, 이제는 RRP도 없은 상태에서 과연 누가 이제 이 국채들을 사줄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이제 순발행이니까요. 추가적으로 누가 사줘야 된다는 말인 거고, 그게 어려워지는 순간이 결국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잘 지킨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이 지켰고,
이제 그게 결국은 이 단기 국채랑 장기 국채에 약간 좀 왔다 갔다의 문제였던 거죠. 이제 여기 보면 단기 국채만 많고 장기 국채 조금 찍었었죠. 요때 이제 장기 국채 많이 찍으니까 금리 튀면서 증시가 무너져고 금리는 확 튀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계속 영역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랑 이제 나머지 그런 지표들 좀 살펴보면은, 이제 국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 추세는 꺾이진 않았지만 이제 좀 약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롱이고 달러도를 롱으로 돌아섰고 WTI는 약간 숏에 더 가깝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조금 빠른 선행 지표들은 이제 롱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숏이긴 하고요. 주 추세는 애플은 여전히 롱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숏이고 엔비디아는 이제 롱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보면은 이제 국고는 롱 추세가 좀 감소가 됐고요. 이제 우리나라 국고 10년 같은 경우에 롱 추세가 이제 꺾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가 이제 꺾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중립이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같은 경우에 롱 추세가 좀 하락했고, WT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적인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가 조금 줄었다가 다시 그냥 딱 돌아온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롱 추세 여전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적인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여전히 롱 추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게 없는 그냥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 결국은 다시 올라갈 모양새인데 오늘 차트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뭐 국고 10년이나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고, 뭐 달러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거는 없어서 뭐 이건 상략하도록 하겠습니다. RSI가 일단 뭐 70 근처에 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네, 벌어질 만큼 벌어져 있어서 뭐 결국 하방을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언제까지 추세가 이어질 거냐의 문제고, 추세가 이제 꺾이면은 이거는 이제 숏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뭐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 후행적으로 봐야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WTI도 뭐 특별하게 뭐 아주 딱 말씀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뭐 사실 계속해서 좀 과잉적으로 하락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과잉적으로 하락을 했던 모습이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모양새고, 반등을 실제로 좀 단기적으로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뭐 여전히 추세는 꺾여 있어서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얘기를 드릴 거는 뭐 없는 것 같고, 오비비도 이제 다시 플러스로 갈랑말랑하긴 하는데, 그래서 곧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애플 쪽도.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모습은 없고요. 오히려 뭐 지수 대 보죠. 계속 근데 좀 약세긴 하고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수 대비.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특별하게 뭐 이슈가 되는 그런 거는 모습은 없고요. RSI가 뭐 70 넘었다가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분봉이나 뭐 일봉들, 이제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롱이고요. 나머지 구간도 대부분 다 이제 롱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같은 경우에는 좀 숏도 있지만 코스피는 또 롱이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롱 추세에 조금 더 지금은 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은 일단 다 숏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뭐 120분봉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그냥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20분봉입니다. 이건 일봉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일봉 추세로 봤을 때 나스닥은 뭐 여전히 롱이고, S&P도 여전히 롱 추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가 좀 많이 감소가 된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립적인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현물 이제 120분봉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여기도 뭐 특별하게는 뭐 얘기를 드릴 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RSI 70을 쳤다가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얘기를 드릴 만한 뭐 그런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나스닥 살펴보면은 뭐 여기도 뭐 딱 모습이 뭐 특별하게는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일단 여기는 뭐 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최근 상승 구간이. 그러니까 좀 상승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사실 좀 떨어지는 상승이다라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S&P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계속 좀 줄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사실 뭐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 코스피 200 살펴보면은 뭐 여기도 그렇게 막 특별한 뭐 추세가 있지는 않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뭐 그냥 요번 반등이 결국은 좀 기술적 반등에 가깝지 않나라는 모습을 좀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코스닥 150도 뭐 마찬가지고요.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결국 여기서 뭐 블랙 먼데이니 뭐 엔캐리니 했지만 결국 뭐 엔캐리 청산한다고 했지만 뭐 그거의 원인이라 좀 결국은 뭐 그거만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 다시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뭐 외국인의 순매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원인은 결국 중국 쪽인 요인과 미국 쪽의 싸움, 그로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는 지금 유동성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딘가는 빼야지 어딘가가 살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첫 번째 지금 타겟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중 영향도가 가장 큰 국가니까요. 그래서 결국 여기 구름대 130일 기준선 200일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계속 형국이고, 뭐 기준선도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후행 스팬이 돌파가 되느냐 마느냐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국내 쪽은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결국 요 130일 기준선을 계속 못 넘고 있고요. 여기는 구름대는 넘었지만, 그래서 좀 움직임이 내일이 좀 중요하겠네요. 방향성 측면에서 내일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S&P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여전히 계속 상승 추세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결국 마지막 여기가 한 마디일 텐데, 이게 뭐 1, 2, 3, 4, 5를 보든 뭐를 보든 결국은 뭐 사실 거의 마지막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거래량이 계속 부실합니다. 이 주가 상승에 비해서. 일단 뭐 밸류도 밸류고 여러 가지 뭐 매크로적인 상황을 봤을 때 마지막 지금 상승의 말미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기나긴 상승에서 이제 그 기나긴 2009년도 상승부터의 마지막 파동에 원저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사실 넘겨설지 안 넘겨설지가 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넘어서든 안 넘어서든 간에 결국은 이제 2009년도 상승을 나스닥도 마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 마지막 이제 1, 2, 3, 4, 5파동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결국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린저로 봤을 때도 뭐 결국 S&P도 지금 다 일봉상으로 거의 상단 근처에 닿여 있고, 이건 뭐 나스닥도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올만큼씩 다 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볼린저로 봐도 다우가 지금 딱 닿여 있었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를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냥 여기를 못 넘고 ABC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높긴 합니다. 일단 여기서 여기 저항선을 잘 뚫은 건 오케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 하방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정도는 뚫리고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00일 전에는 결국 지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요 기준선 쪽에서 지지가 잘 되냐 마냐의 문제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국 요 구름대를 지지하냐 마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고점을 갱신하고 재차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여기 하락, 그 다음에 여기 하락에 대한 되돌림 이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선을 결국 지키느냐 마느냐의 싸움일 거라고 보여지고, 항생 같은 경우도 결국 볼린저 이탈을 하면서 지금 기준선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기술적으로 되돌릴지 기준선이 바로 깨질지는 모르겠으나 뭐 깨지면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해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인덱스는 결국 여기 구름대를 돌파를 했고, 돌파를 하고 RSI가 좀 약간 과열이기 때문에 언제든 한번 조정 보였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200일 입행도 걸려있고, 달러 원 같은 경우 오히려 또 시원하게 뚫어놨죠. 이제 뚫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움직임을 정해야 된다. 이제 여기 뭐 볼린저를 아예 벗어났었잖아요. 이제 이런 건 좀 과열인 거라고 보시면 된 거고요, 결국. 그 다음 이제 위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구름대를 이제 넘어서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돌파되리라 봅니다. 뭐 WTI도 여기 200일 이평과 구름대를 저항받고 빠졌다가 저는 재차 이제 넘어서지 않을까 싶고요. 금 같은 경우는 여기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를. 우리나라 국고 10년도 결국 여기 구름대 맞고 다시 좀 내려왔지만 결국 다시 좀 재차 돌파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채 10년도 여기서 결국 저항을 보이지만 구름대에서 좀 조정 보였다가 결국 다시 가는 모습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 정말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었고, 뭐 반등이 있을 거죠.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결국 반등 이후에 재차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좀 긴 꼬리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제 고점을 본 게 아닌가라는 계속 생각입니다. 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좀 장대 그런 거래량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슬슬 큰 손들은 거의 다 팔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고점을 갱신할지 안 갱신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갱신한다 치더라도 거의 뭐 마지막을 꼬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보유하신다면 그냥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뭐 52평이든 어떤 거든 해놓고 그냥 깨지면 매도하자, 이런 마음가짐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테슬라도 여기 구름대에서 계속 좀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가 될지 말지가 뭐 계속 중요할 것 같고요. 돌고 돌아서 뭐 결국 여러 뭐 재정 정책이든 뭐든 좀 인위적인 요인으로 뭐 미국 증시는 계속 좀 잘 버티고 있고, 이제 국내는 좀 중국 쪽 영향 때문에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결과론적으로 결국은 이제 미국 쪽도 국내 쪽과 같이 좀 약세를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동적인 측면이나 결국 다시 긴축으로 돌아가는 측면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로 인해서 계속 좀 위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그 부분을 좀 계속 고려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추세를 탈 때는 타다가 그냥 이제 기준선 같은 거든 뭐 어떤 거든 추세 깨지면 그냥 매도하고 다시 또 올라타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는 뭐 사실 다 팔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